안녕하세요. 아, 오늘의 주제는 나는 새로운 세계 평화 질서와 그 주도국을 찾고 있다. 물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얼마나 평화롭게 살아왔으며 개인의 나이로 보면 현재 몇 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현재 세계인들이 얼마나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초등학교에서 급장이나 회장을 뽑을 때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어린이를 뽑거나 어느 단체나 국가에서 리더를 뽑을 때 물리력이나 폭력성이 큰 사람을 뽑고 그 유력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각국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1대 N 상대의 무력 경쟁 또는 유엔의 노력으로 지구상의 영구적인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무기와 군대가 전혀 없는 평화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구 인류는 근대에 이르러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강대국 역할을 하며 세계를 이끄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국토 크기와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가며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2차에 걸친 세계대전과 식민 점령 시대가 있었고 숱한 침략 약탈 시대가 있었고 충돌과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으면서 물리력으로 강한 자들이 영웅시되면서 그들이 국가나 집단을 이끌어가는 시대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구상의 인류에 단 한 시간이라도 도둑, 약탈이나 전쟁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나요? 인류는 본래 비록 지능이 덜 개발되었었지만 때와 허물이 없이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거쳐오면서 육체가 자기라는 착각과 에고에 갇혀 욕심과 자만심이 커지고 유한적인 물리세계 내에서 현실과 당장 위주로 지능을 잘못 개발해옴으로써 수없는 고뇌와 고통을 겪으면서 싸움과 전쟁을 하고 죄를 지어왔습니다. 현재 인류는 몸집은 크고 혈기는 왕성하나 주체가 되는 정신이 매우 빈약한 청년의 상태에 있어 육체와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동물의 근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누적시켜온 모순들로 인하여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굴 생활을 했던 초기는 자연이 주는 열매를 따먹고 물고기 사냥을 하며 일체 의식주 생활을 순수히 자연에 의지하던 소화기로서 생명체로서 육체의 성장과 유지 관리를 위한 본능만이 작동하는 시기였으며 자신을 포함한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한 무지함으로 오직 의아심과 공포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기르는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호, 불호, 유불리 이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자연을 조금씩 알아가고 도구들을 만들어 쓰면서 기술 위주 두뇌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늘어나는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짓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소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스스로 서기 시작한 자리버 초기로서 지능의 활용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주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다소 완화되며 미혹과 불안과 얼망의 자신감으로 대체되어가면서 자연을 경탄하고 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배와 기도, 기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업사회와 상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공장이 서고 교통이 발달하며 도시가 만들어지고 인위적인 기술로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 유통 또는 소비시키는 물질 중심의 인간사회로 나아갔으며 이에 따라 활발해진 지능개발은 자연의 원리들을 알아내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삶에 적극 활용하면서 더욱 자연에서 얻는 원리와 과학기술 위주로 나아갔습니다. 소년기를 지나오면서 인류는 육체를 위주로 하는 삶, 오감과 현실과 물리세계를 중시하는 삶에 치중하였습니다. 신에 대한 의경심은 넓어지고 자연은 점령의 대상이 되었으며 선점, 먼저 차지하는 선점을 위한 상호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도둑과 강도와 약탈이 벌어지고 인간들끼리 지배 통치하는 만인에 대한 이리의 시대가 열리고 기술과 술수, 계략과 물리적 힘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흘렀으며 자신감은 자만, 오만으로 변해갔습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여 혈기가 왕성하고 도전, 탐험성이 강하며 합리적 이성에 눈뜨고 상당할 정도로 자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채 욕심이 강하게 나타난 청년 초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채 외부적인 물질 소유와 현실 장악의 경쟁으로 휘말려 들어감으로써 인류 문명은 자연과 물리세계에 대해서는 밝아졌으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땅과 재물이 선점과 다점, 많이 차지하는 것이죠. 다점의 일상 목표가 되고 민족, 지역, 종파, 국가라는 혈연, 지연, 이데올로기, 이익을 앞세운 집단 형태로 힘을 결집하여 경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힘의 결집과 무력 경쟁으로 나가게 됐으며 숱한 충돌과 전쟁이 벌어지고 경계를 만드는 차별성과 증오와 파괴와 보복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물리적 힘과 무기를 자랑하고 대중선동에 능하면서 통솔력이 강해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이러한 자들을 영웅시하는 동물근성의 어리석음이 은연중 인간들에 침투되어 갔습니다. 물질을 우선하는 문명은 특히 과학이 주는 주요 세 가지 이점인 물리력, 물질적인 풍요, 물리적 편리함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태양에너지와 풍력 등 자연이 주는 힘들과 기계를 통해서 발휘되는 물리력들을 인간 생활에 잘 활용하는 이점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폭력을 넘어 집단화된 무력, 군사력, 권력의 위압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이 인간의 삶을 크게 유린하고 황폐화시켰습니다. 지구상에는 얼마 동안 공산주의와 독재체제가 결합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소위 냉전시대를 이끌면서 양 진영을 나뉘어 경쟁하다가
전자가 무너지고 공산주의와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결국 후자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제도가 우수한 제대로 판가름 나면 끝이 났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보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과 개성과 종교적 신앙심을 터부시하고 무조건적 인간 평등을 앞세운 공동생산, 공동분배,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계획 경제를 주축으로 하여 인간을 마치 자발적 경쟁심에 의한 생산성과 주축을 해서 인간을 마치 기계로 취급하는 유물론이 중심이 되었으며 다시 이에 따라서 자발적인 경쟁심에 의한 생산성과 두뇌 개발에 의한 창조성이 저하되고 또한 이에 따라 생필품 개발이나 생산의 부족으로 건조한 일상생활적인 삶과 생동감 없는 사회로 되어가면서 스스로 나가며 경쟁에서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유신론, 사유재산, 개성 및 자유경쟁, 신앙과 종교 등 그 반대를 인정했던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유물론만을 추구했던 공산주의가 먼저 망했는데도 지금은 도리어 경쟁에서 이겼다는 자본주의가 차라리 더 강한 유물론으로 치우치면서 인류 문명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서 노동보다는 자본을 우대하고 물질의 현실적 탐욕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눈에 보이고 재현 가능한 증명에 대해서만 신용을 부여하고 큰 물리력과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을 제공하는 과학이 주는 장점들에 의지하는 물질 이주 삶이 인간의 정신과 신앙심을 무시 또는 멀리하게 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단점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더 나아가 부동산, 상업, 서비스, 금융업 위주로 추구해 가게 되면서 거품 경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여기에 신자유주의라는 무제한 열린 경쟁에서 최강자만이 살아남게 해줌으로써 이상보다는 현실, 정신보다는 육체, 인간보다 물질, 노동보다 기계, 유심론보다는 무신, 유물론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는 과학 물질 문명에 들어서서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지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해지고 있으며 경외의 영역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만심이 팽배하면서 마치 인간이 지구 주인인 양 마음대로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조작해내며 지구가 쓰레기로 가득 차면 버리고 다른 혹성으로 이사라도 갈 것처럼 행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는 물질을 앞세운 탐욕으로 깊이 빠져들고 극도 타락한 사회가 되고 과학 물질 문명은 헤어나기 힘든 실패한 문명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지구 종말론 중에서도 인간 스스로에 의한 종말, 그것은 지구 종말이 아닌 인류 문명의 종말, 인류 종말이 될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종말이 가장 먼저 올 것이 예상됩니다. 크게 보면 인류 문명은 1차 농업사회, 2차 공업사회, 3차 상업, 금융 서비스 사업을 거쳐서 금융 서비스 사회를 거쳐서
지금은 지식 문화 사회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식 문화를 넘어 마음과 정신으로 사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하고 머리는 잡다한 지식으로 채워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깨끗하고 맑고 밝은 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혼을 집중 육성해 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구는 이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웃이 되었고 곧 일일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은 세계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고 지구 어느 곳에서 재난이나 불행도 몇 초 안에 즉시 세계 곳곳에 알려지며 각 나라 공항과 항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물자들이 쉴 사이 없이 드나들며 교류됩니다. 세계 곳곳의 기쁨과 슬픔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환경오염과 전염병은 즉시 모든 이웃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코로나가 이를 확연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물적 교류와 관광의 보편화로 지구상의 인간들의 보편적 인류 가치관과 세계 시민의식은 높아져 왔습니다.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돼 가면서 이젠 여유를 가지며 자신이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있으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눈이 떠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욕망은 이제 너무도 낮고 결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어떠한 인류도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도 덩치가 크거나 힘센 자가 급장을 맡은 곳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가 내놓아서 베풀고 무기 생산하고 군사력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인류 복지를 위해 쓰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굶거나 집과 옷이 없이 지내는 일이 없이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혼자 잘 살고 지구상에서 혼자 잘 살고 혼자 행복하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인류는 지난 20세기 동안 육체와 물질적으로는 많은 풍요와 편리함을 얻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성인, 현인들이 제시한 철학과 삶의 교훈을 이해 해석하고 일부를 생활에서 실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근세기에 들어와 과학과 기술을 앞세워 세계를 주도해온 서구 중심의 문명은 물질에 치중한 역사였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물질이 주는 혜택에 마치 중독되어 동물 근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과 종교까지도 현실의 아부 또는 타협하면서 육체를 중심으로 한 물질 세계 내에서 행복과 안녕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요한의 물리 세계 내에서 숱한 갈등과 투쟁을 일으키며 물리적인 힘, 물질적인 풍요, 물리적 편리함의 과학기술 위주 무한 경쟁을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개발해서 지하에 저장해 놓고 있는 인류 전체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 지구를 몇십 번이나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강력한 무기들, 핵폭탄, 생화학 무기, 항공모함, 전투기, 미사일, 첩보위성 등 이러한 것들은 어느 동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인간의 근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재정치와 이데올로기적 파시즘 역시 얼마나 어리석고 애고적인 권력 요구인가요?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얼마가 필요한지와는 관계없이 남보다 많이 그리고 먼저 소유, 점유하려는 무한 경쟁이 갈등, 충돌, 전쟁, 꼼수, 술수, 사기, 편법, 거짓,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인간 대신 물질을, 생명 대신 금전을, 노동 대신 자본을 우선시하며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일상의 삶의 목표와 가치로 삼는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고 어둡고 혼탁 혼란스러운 아비규환의 삶을 살도록 하고 있으면서 자연 환경을 오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편리함을 얻고 노동 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의 사용은 그 자체가 삶의 목표와 가치가 됨으로써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땀의 소중함과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급속히 발달한 컴퓨터와 정보통신은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혼동하게 하면서 앞으로는 로봇이 인간 대신 전쟁까지도 하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생명공학은 인공교배와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물의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은 물론 신의 존엄성까지도 깡그리 무너뜨리는 상황이 오게 할지 모릅니다. 과욕, 탐욕에 젖은 오만 교만한 지능의 사용은 신에게서는 물론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인위적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오늘의 문제들을 임시 방편적으로 땜질하 내일로 미루고 개인 대신 대규모 또는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사고와 전쟁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인류에게 어느 정도 물질적인 삶이 충족되면 다음은 마음과 정신적으로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인간을 긍구까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과학 물질 문명은 결코 인류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문명이 아님을, 인간이 소유하고 만족할 수 있는 물질적 욕구는 매우 제한된다는 것을, 생명으로 태어나는 한 7, 80%는 자연이 먹여 살린다는 것을, 인간의 가치는 결코 육체적, 물질적 성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간은 육체를 수단으로 진리를 깨달아 혼을 키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구상의 인류는 머지않아 외계인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왕래 교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인들은 이러한 우주시대에 대비해 언제 우주로 나아가거나 외계인들이 찾아와서 만나더라도 지구 평화와 문명을 자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물리적 삶은 물론 정신적 삶에서 우주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구 내에서 민족주의, 국가주의, 종파주의, 한정된 이데올로기로 경계를 만들며 더 먼저 차지하기 위해 아비규환 싸우기보다는 외계인들을 만났을 때 서로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고 인류가 이끄는 지구상 자랑스러운 문명과 삶들의 오케스트라 향연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진리에 기반한 새로운 우주 세계관과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는 하나이고 인류 뿌리도 하나입니다. 지구와 자연 환경은 우리의 모태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며 지구상에서 지능이 가장 높은 존재로서 모든 생명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능을 지구 전체를 위해 써야 하며 지능을 과하게 적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지구 전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목표와 방식을 전 인류, 전 생명적으로 성찰해서 정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마음과 정신으로 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육체를 중심으로 개인적 에고와 탐욕적 물질주의에 빠져 수없이 죄를 짓고 갈등 배타하고 싸우고 전쟁하며 서로 죽여왔음을 참여에 회개하고 육체와 물질 세계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또한 만들어온 무기와 쌓아온 증오와 배타심을 말끔히 버리고 개인 및 지역, 인종, 국가, 민족, 종파 등의 집단적 에고와 인위적 이데올로기에서 그리고 또한 과학기술이 주는 자만과 오만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로 조화되고 서로 존중, 상생하며 밝고 청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학을 앞세우며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과 힘을 위주로 살던 시대, 인간 대신 물질이 주인 역할을 하는 물질문명 시대는 인류 역사상 실패한 역사이며 이제 종말을 고해가고 있고 또한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사람의 주인은 정신입니다. 사람은 정신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얼마나 물질적 욕구와 필요는 충족되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정신입니다. 육체를 정신보다 우선으로 놓는 순간 인간은 물질의 주인을 빼앗긴 채 영장류 인간됨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만유에는 정신이 들어 있으되 정신이 거의 없는 존재는 물질, 즉 무생물이고 정신이 클수록 영장류에 속합니다. 정신의 크기에 따라 능동성 및 살아있는 정도가 다르고 무생물은 물질적으로 주어진 성질 외에 수동적이며 항상 거의 죽어있는 상태이고 100%의 정신인 C는 항상 살아있으면서 영구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아서 정신이 인간의 주인이 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인간이 정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육체는 정신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유한의 물리세계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시대가 아닌 무한의 정신세계에서는 나누어도 끝이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물질은 이차적이면서 유형, 유한, 불완전, 항변, 임시, 상대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며 인간이 이에 집착하는 한 결코 인류에게는 평온과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기반으로 정신을 키워가는 과정, 즉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은 물리적 시공간상에서 언제 어디에나 살아있듯이 생명체는 일생 키운 정신만큼 오래 그리고 넓게 살게 됩니다. 특히 영장류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를 육체가 아닌 정신 위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물리세계를 위한 오감 위주로 살면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육체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이는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잘못이었으며 그동안의 모든 미혹, 혼란과 고통, 고난과 죄의 원천이었습니다. 훌륭한 성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깨달은 진리만큼 세상에 영향을 미침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현인이나 도인들은 몇백 또는 몇십 년 살아있습니다. 육체만을 위주로 사는 사람은 죽은 즉시 시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주체가 정신이고 인생이 육체를 줄이고 정신을 늘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 정신을 육체보다 위에 놓으며 삶을 살아간다면 두려움은 물론 과욕과 교만, 오만을 버리고 물질 문명의 질곡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만유와 조화되며 지상을 극락과 천당으로 만들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의문과 문제들을 풀고 밝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천당과 지옥은 이 우주 어디에도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곧 그 사람이 극락에 살고 있는가 지옥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짐승처럼 오직 먹고 자는 일로 살고 있으면 그것은 축생의 삶에 불과하며, 오직 물질을 더 먼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만 있다면 그 삶은 악유 삶이요, 엄청난 죄를 짓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아주 평온하게 태평한 상태에서 자유를 살고 있으면 천당의 극락에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혼자만이 깨달음의 상태에 있으면 혼자 극락에 살고 있는 것이 되지만, 보다 깊고 넓게 깨달아 남까지 평화롭게 하고 이롭게 하고 있으면 그만큼 넓은 극락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떤 내용으로 얻을 만큼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넓고 길게 살아있느냐로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고 죽어있음을 정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누구도 죽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물질을 상대로 하여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갈등을 느끼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살아간다면 무한을 무한으로 나누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갈등과 싸움이 없이 풍족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삶을 정신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모두가 극락에 살면서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고통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정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깊고 넓은 깨달음을 얻으면 이 지상 전체를 낙원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자가 깨달으면 각자가 극락에 살고 있는 것이 되지만, 모두가 깨달으면 지상 전체가 낙원이 될 수 있음을 알도록 합시다. 유엔은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나 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당장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로는 핵무기를 포함한 전 무기의 감축 또는 제거, 각 나라의 군사력 감축, 지구온난화 및 환경문제 해결, 정치적이고 종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독재와 진영주의적 편견과 난민 문제의 해결, 기근으로 인한 빈민 구제, 자연재해 및 재난의 공동 대처 및 군안, 과학기술의 평화적이고 인류애적인 사용, 세계 시민 양성 등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엔은 각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국의 이해들을 우선으로 취급하기에 결코 진정으로 전 인류를 위하고
지구 전체를 평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어난 전쟁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는 있으나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고 남을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 인류는 한 뿌리이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지구는 공동으로 살아가야 할 유일한 터전이라는 그런 근본 인식과 새로운 인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지구의 영구적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주도해갈 세계적 지성의 조직과 주도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류관과 세계관으로 세계의 인류를 이끌고 나아갈 유엔에서 일하는 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유엔은 실무기구 역할을 하고 그 이외 자국들의 이익을 떠나 전 인류애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이들을 이끌고 나가고 자문할 평화 지성인들의 모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나는 당장 전 지구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들을 제거하고 각 나라에서 내부 안정과 국제 공조를 위한 최소한의 경찰력을 제외한 모든 군사력을 제거하고 이들이 쓰는 돈은 기근으로 죽어가거나 고생하고 있는 빈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인류관과 세계관으로 세계 인류를 이끌고 나아갈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나 자랑하며 자기들의 세계 패권과 부강만 생각하지 결코 세계를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이끌고 갈 철학이나 인류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와 군사, 물질과 물리력만 추구하는 나라가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이 있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철학과 종교가 깊은 인도와 이스라엘과 중국이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독일과 스웨덴과 스위스와 프랑스를 포함한 EU, 유럽 공동체 국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주도국은 솔선수범해서 무기와 군사력을 감축하고 이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 하며 아프리카나 세계 어느 곳에도 의식주와 싸우는 빈민들이 없도록 솔선수범에 기금을 내고 다른 나라에도 이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젠 무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세계 패권을 잡으려는 어리석고 야만적인 생각은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인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지구의 영구적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주도해 나갈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속히 드러나길 기원합니다. 전 인류는 이러한 나라를 새로운 훌륭한 지도국으로 보며 궁극적인 선진국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 세계인들에게 고하는 내용과 한국이 이러한 새로운 세계 평화 질서를 주도해 가자는 그러한 제안의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